한 나라가 동맹이라 불리던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400여 명이 쇠사슬에 묶여 한꺼번에 체포된 사상 초유의 사건. 불법 노동자라고 낙인 찍힌 그들은 조지아 꿈의 공장을 세우던 대한민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쇠사슬에 묶여야 했을까요?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명할 수 없다. 각성한 대한민국의 이 한마디가 백악관을 뒤흔들었어요. 110억 달러 투자가 멈춰버린 미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버려졌지만 오히려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기사에서 배반이라는 단어를 아껴왔습니다. 20년 넘게 전장을 취재하면서도 함부로 쓰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까만 몰스킨 노트 첫 줄에 빨간 펜으로 썼어요. 배반. 이 단어가 전파를 타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스튜디오를 덮었습니다. 시작은 오후 6시 47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 제작진이었죠. 에릭, 지금 당장 와줘. 긴급 상황이야.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20년 이 바닥에 있으면서 이런 톤은 처음 들어봤어요. 뭔 일인데? 조지아에서 대규모 단속이 있었어. 475명이 체포됐는데 그 장소가 475명. 전화기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서? 현대차와 LG가 건설 중인 그 공장. 조지아 꿈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곳이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조지아 꿈의 공장이라고요? 두 팔 벌려 한국 투자를 환영했던 바로 그곳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말인가요? 팩트 3개만 정리해줘.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먼저죠. 첫째, 현대차와 LG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동시 단속. 둘째, 475명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 핵심 기술진. 셋째, 모두 정식 비자 소지자들이었어. 비자 소지자들을 단속했다고요? 저는 이미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거리를 달리면서 계산했어요. 300명 이상의 한국인 기술진을 한꺼번에 체포?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CNN 빌딩 32층 편집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조용했죠. 기자들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자료 어디 있어? 제작진이 건넨 태블릿을 받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헬멧을 벗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죠. 그런데 손목과 발목, 허리에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범죄자 호송할 때나 쓰는 그런 완전 구속구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LG 설비 담당 엔지니어래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하더군요. 15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다고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헬멧, 안전화, 공구벨트. 전형적인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다른 영상도 있나요? 여기 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버스 2대가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손목을 뒤로 돌려 수갑을 찬 채로요. 모두 한국인 얼굴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 아침까지만 해도 공장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을 기술자들이었죠. 이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게 명확한 혐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단지 불법 취업이라고만. 불법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요? 제작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포로가 끌려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프간에서 테러리스트가 체포되는 현장도 취재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엔지니어였거든요. 현장 상황은 어때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핵심 기술진들이 모두 끌려갔거든요.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현대차와 LG가 조지아에 세우고 있던 꿈의 공장. 110억 달러가 투입된 미국 남부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였죠. 조지아 주정부가 두 팔 벌려 환영했던 바로 그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곳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30분 후 생방송 가능해? 프로듀서가 물었습니다. 가능하죠.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에서 몰스킨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한 단어를 썼어요. 배반. 20년간 아껴온 이 단어를 오늘 밤 쓸 때가 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제작진들이 수군거렸어요. 이거 너무 민감한 사안 아닌가? 광고주들 반응이 걱정돼. 에릭이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생방송 3분 전 저는 습관처럼 스튜디오 모니터를 껐습니다. 잡음이 아니라 사실만 보려는 의식이죠. 2분 전 회색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온도를 낮추는 장치라고 부르는 넥타이예요. 하지만 오늘은 온도를 낮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1분 전 30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작업복 입은 엔지니어, 허리와 손발의 쇠사슬, 버스 창문 너머의 당황한 얼굴들. 이것이 동맹의 모습인가요? 빨간 온에어 사인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릭 스톤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오늘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셨습니까? 현대차와 LG가 건설 중인 공장 현장에서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 핵심 기술진이었죠. 21번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간까지 수많은 현장을 봤어요. 하지만 오늘 본 영상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습니다. 프롬프터에는 없는 말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가 허리와 손발에 쇠사슬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 15년 경력의 설비 전문가가 범죄자 취급받는 장면. 이들은 모두 정식 비자 소지자들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공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조지아 꿈의 공장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미국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던 역대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핵심 현장이었어요. 카메라 너머로 제작진들의 긴장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동이었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힘은 소리치지만 품격은 책임집니다. 오늘 미국이 보여준 건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힘의 남용이었을까요? 30초가 남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아닙니다. 동맹에 대한 배반입니다. 배반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던져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밤 미국은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동맹은 돈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었다면 오늘이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빨간 사인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에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에릭, 이거. 시청률이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어요. 모니터를 봤더니 그래프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좀 봐요. 태블릿 화면에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기자가 나왔다. 배반 맞다. 이게 동맹인가? 한국 사람으로서 고맙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누가 갑인지 똑똑히 봐라. 한국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댓글이었어요. 저는 그 댓글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거든요. 편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기자가 다가왔어요. 에릭, 오늘 방송 대단했어. 하지만 후폭풍 각오해야 할 것 같은데. 후폭풍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실의 후폭풍은 없어요.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 무너지는 소리겠죠. 뉴욕 사무실 모니터의 실시간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3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까만 몰스킨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에 적힌 배반 밑에 한 줄을 더 썼어요. 동맹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세계에 보낸 조용한 메시지를 미국은 아직 모른다. 오늘 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어젯밤 방송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을 켰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지아 현장, 한국기술진업소 공사 올스톱. 외교부 차관 긴급 출국, 12시간 만에 워싱턴행. 12시간 만에 차관이 움직였다고요? 저는 20년간 외교가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는 게 외교 일정이거든요. 뭔가 다르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보이는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CNN 편집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기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에릭, 이거 봐요. 동료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조지아 현장을 보여주는 드론 영상이었어요. 공사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쁘게 돌아가던 현장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몇몇 미국인 작업자들만이 설비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왜 멈춰 있는 거죠? 핵심 기술진들이 모두 끌려갔거든요. 나머지 미국 작업자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래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취재진 보낼 수 있나요? 이미 보냈어요. 오후에 리포트가 올 예정이고요. 오후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조지아 현장 담당자죠? CNN 에릭 스톤입니다. 아, 어제 방송 봤습니다. 강력하던데요? 감사해요. 현장 상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에요. 어제 끌려간 사람들이 단순 작업자가 아니었거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설비 설계한 사람들, 컨트롤 시스템 세팅하는 브레인들이었어요.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죠. 지금 현장은 어떤가요? 미국 작업자들이 설비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매뉴얼이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매뉴얼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고요? 컨트롤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라 우리는 파일 하나 열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미국이 뭘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불법 노동자를 단속한 게 아니었어요. 공장의 심장을 스스로 도려낸 거였죠. 이건 자해행위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에릭, 이거 봐요. 동료가 보여준 화면에는 인천공항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 한 대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전세기요? LG에서 띄운 거래요. 구금된 직원들 데려오려고. 전세기를 띄웠다고요? 475명을 데려오려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속도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 정부 반응은 어때요? 6시간 만에 영사를 파견했고 외교부 차관이 이미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6시간, 12시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이 진짜 화가 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20년간 각국의 외교 반응을 봐왔어요. 보통은 우려를 표한다, 유감을 표한다 같은 말만 늘어놓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어요. 오후 4시 조지아 현장 리포트가 도착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이러니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미국 작업자들이 거대한 설비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들이 그냥 철덩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현장 매니저 인터뷰가 압권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 설비들을 돌리려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전원조차 켤 권한이 없어요.
전원조차 켤 권한이 없다고요? 다음 장면에서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컨트롤 패널의 모든 텍스트가 한글로 되어 있었거든요. 설비 가동 매뉴얼도, 안전수칙도, 심지어 비상정지 버튼 설명까지 전부 한국어였어요. 미국은 설비만 남기면 충분하다고 착각했구나. 제가 중얼거렸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파일 하나조차 열 수 없잖아요. 맞았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을 불법 노동자 취급해서 몰아내면 남은 미국 인력만으로도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설계도를 그린 사람들이었어요. 버튼의 의미를 만든 브레인들이었죠. 오후 6시 더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에릭, 한국에서 발표 나왔어요. 뭔 발표요? 현대차와 LG가 조지아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한다고 해요. 전면 재검토라고요? 110억 달러 프로젝트를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중단 선언이었죠. 더 있어요. 삼성도 미국 신규 투자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삼성까지요? 이제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돈을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각국 반응은 어떤가요? 독일, 프랑스에서 벌써 러브콜 보내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한테 와라고 하면서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자 다른 나라들이 기회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다는 걸요. 미국이 동맹의 심장을 스스로 찔러버린 거였습니다. 오후 8시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제보가 결정타였어요. 에릭, 조지아 현장에서 긴급 상황 발생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공장 전체가 완전히 멈춤 상태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후 아무도 설비를 가동할 수 없어요. 현장 관계자들이 패닉 상태래요. 공장이 멈췄다고요? 설비는 멀쩡한데 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기술자들이 며칠째 매뉴얼 번역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전문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거든요. 미국은 한국을 배제해서 독립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핵심 기술과 두뇌를 스스로 추방해버린 꼴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몰스킨 노트를 펼쳤습니다. 배반 아래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어요. 그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브레인이었다. 전세기를 띄운 순간 한국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장은 멈췄다. 설비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사라졌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다음 날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 휴대폰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각종 뉴스 알림들이었죠. 현대차, 조지아 프로젝트 전면 중단 선언. LG, 미국 출장 전면 금지 조치. 삼성, 미국 신규 투자 잠정 중단.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 3대 그룹이 모두 움직였다고요? 저는 20년간 글로벌 경제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속도의 연쇄 반응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의 결정은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리거든요. 뭔가 조율된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CNN 편집국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경제부 기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에릭, 이거 봐요. 현대차 기자회견 라이브예요. 화면 속에는 서울 강남의 현대차 본사가 보였습니다. 건물 앞에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죠. 현대차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검토라는 단어였지만 누가 들어도 중단이라는 뜻이었어요. 현지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안전하지 않다는 표현이 날카로웠어요. 미국을 향한 직격탄이었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부사장이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남아 등 여러 지역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여러 지역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오전 11시 LG 발표가 터졌습니다. LG는 당분간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합니다. 현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직원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출장 전면 중단이라고요? 이건 사실상 미국과의 협업 중단 선언이었어요. 또한 현재 검토 중인 미국 내 신규 투자 건들도 일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일시 보류, 재검토. 기업들이 쓰는 이런 완곡한 표현들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저는 알았어요. 사실상의 철수 준비였죠. 정오, 삼성 발표가 결정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마저 움직였다는 사실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최대 기업이 움직였다는 건 이제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거든요. 현지 투자 환경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환경에 대한 재평가라고요? 이건 미국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과 같았어요. 편집국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제부장이 다가왔어요. 에릭, 이거 어떻게 생각해? 조율된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완벽해요. 정부가 개입했을까? 아니요, 오히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정부보다 더 빠르게 결단을 내린 거죠. 그때 로이터 속보가 떴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 한국 기업들의 러브콜. 화면에 독일 베를린이 나왔어요. 경제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국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우리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책은 없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책은 없다고요? 이건 완전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오후 1시, 더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인도 정부에서도 성명이 나왔어요. 인도는 한국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에서도 러브콜이 나왔어요. 사우디는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계의 전화벨이 한국 기업을 향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24시간도 안 되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 3시 제가 받은 제보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릭 현대차 내부 임원회의 내용이 새어나왔어요. 뭔 내용인데요?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요? 그 말이 임원회의에서 나왔다고? 네, 참석자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증언도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30년 넘게 미국을 꿈의 투자처로 여겨왔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오후 4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긴급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이탈, 경제에 미칠 파장은? 기사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와 LG의 조지아 프로젝트만으로도 3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다. 삼성의 투자 중단까지 겹치면 미국 남부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3만 개의 일자리라고요?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들이 떠나면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가능성이라. 저는 이미 그 징조를 봤어요. 일본 도요타에서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대만 TSMC도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미노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특별방송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생방송 직전 제작진이 물었어요.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갈 건가요? 기업들의 결단이에요. 이건 단순한 투자 중단이 아니라 30년 동맹의 균열입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몰스킨 노트를 확인했어요. 오늘의 키워드를 적어뒀거든요. 절교장. 온에어 사인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릭 스톤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셨습니까?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현대차, LG, 삼성. 한국 3대 그룹이 24시간 만에 모두 움직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완벽해요.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현대차의 중단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절교장이었어요. 절교장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어요. 30년 넘게 미국을 믿고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화면에 각국의 러브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독일, 인도, 베트남, 사우디. 모든 나라가 한국 기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 주는 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30초가 남았습니다. 기술이고 일자리고 미래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버린 그 미래를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오늘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그리고 그 선택지에서 미국이 빠지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동료가 다가왔어요. 에릭, 이번 사태 어떻게 끝날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이제 공은 미국 쪽에 있어요. 그날 밤 몰스킨 노트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삼성이 움직였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제 미국도 흔들릴 것이다. 세계의 전화벨은 한국 기업을 향해 울리고 있었다. 30년 동맹의 손을 기업이 먼저 놓았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제 누가 더 필요한지 분명해졌다. 그리고 답은 한국이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20년간 취재해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어요. 오후 2시 30분, 백악관 브리핑룸.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큰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고 몰스킨 노트를 펼쳤어요. 직감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죠. 한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25%라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경제전쟁 선포였거든요. 질문 있습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우리 조건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 한국은 일본처럼 못하죠? 그 순간 브리핑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왜 일본처럼 못하냐고요? 저는 펜을 놓을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거든요. 한국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마치 복종하지 않는 나라를 꾸짖는 듯한 톤이었어요. 뒤쪽에 앉은 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자기들이 모범 사례로 소환된 상황이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일본은 현명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한국도 그래야 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요? 이건 명령조였어요. 저는 즉시 핸드폰으로 속보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한국산 전기차에 25% 관세 발표. 왜 일본처럼 못하냐 발언.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저는 편집국으로 달려갔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동료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언론들이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취급. 공개적 모욕 발언에 한국 정부 긴급 대응. 반응이 빨랐어요. 너무 빨랐죠. 첫 번째 한국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발표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단했죠.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관세 부과 발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우려를 표한다고 하는데 이번엔 억양 자체가 달랐어요. 그리고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서명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보통 외교에서는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호한 거부였어요.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일방적인 강요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대변인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발언이 퍼지자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 났어요. 우리는 미국의 하청국이 아니다. 일본처럼 굴복하라고. 웃기지 마라. 당당하게 거절한 정부 진짜 멋있다. 특히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이 뜨거웠어요. 테슬라 주문 취소했다. 이제 현대차 사겠다. 미국 차 절대 안 산다. 한국 차로 간다. 이 정도면 막 나가자는 거지. 왜 미국 눈치를 봐야 하나. 이런 게시물들이 수천 개씩 올라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데 이번엔 정반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폭풍은 국제 언론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긴급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 일본의 길을 거부하다. 제목부터 강렬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 굴복 대신 저항을, 협상 대신 거부를 택한 것이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당당한 거절, 미국의 충격.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일본 비교 발언, 한국 국민 분노 폭발. 유럽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날카로웠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다. 동맹의 자존심 싸움이다. 자존심 싸움이라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오후 9시 저는 특별 방송을 나갔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오늘의 키워드를 확인했어요. 몰스킨 노트에 적어둔 단어였죠. 모욕. 온에어 사인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릭 스톤입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봤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일본처럼 못하냐는 말은 협상이 아니라 모욕이었거든요. 모욕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25% 관세는 숫자가 아니에요. 굴복하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정부 브리핑 영상이 나왔어요. 우리는 서명할 수 없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굴복 대신 거절을, 협상 대신 원칙을 택한 거죠. 30초가 남았습니다. 오늘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다. 하청국이 아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한국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굴복이 아니라 거절. 그것이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방송이 끝나고 제작진이 다가왔어요. 에릭, 시청률이 또 폭발했어요.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대부분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쪽이에요. 당당하다, 멋있다 이런 댓글들이 많고요. 흥미로웠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단호한 거절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니요. 오후 11시 마지막 제보를 받았습니다. 에릭, 일본 언론 반응 좀 봐요. 일본 NHK 뉴스였어요. 앵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고요? 한 전문가는 일본이 굴복의 상징으로 언급된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굴복의 상징이라고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몰스킨 노트에 새로운 줄들을 추가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위협 같았지만 한국에겐 모욕이었다. 왜 일본처럼 못하냐는 말은 한국에겐 칼날이었다. 정부의 한마디, 우리는 서명할 수 없다는 선언이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굴복이 아니라 거절. 그것이 한국의 답이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 한국은 세계에게 증명했다. 동맹은 굴복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 다음 날이 궁금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릭, 미국에서 사람 보낸대. CNN 편집국장이 제게 알려줬어요. 누구를요? 국방부 차관이야. 한국에 가서 사태를 수습하려나 봐. 국방부 차관이라고요? 이건 예상치 못한 수였어요. 보통은 국무부에서 외교관을 보내는데 국방부에서 직접 나선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오늘 오후 전용기로 출발한다고 해. 오늘 오후라고요? 이 속도도 놀라웠어요. 보통 이런 고위급 방문은 몇 주 전에 계획하는데 말이죠.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한국 언론들을 확인해 봤더니 벌써 반응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 국방부 차관 긴급 방한 사태 수습 위한 움직임. 처음으로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 처음으로 미국이 한 발 물러선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 3시 차관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VIP 라운지에 내린 차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수행원들도 마찬가지였죠. 평소 미국 관리들이 보이는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긴장하고 있네요. 동료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번엔 한국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오후 4시 차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로 향하던 중 공항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평소보다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말하는 톤이었어요. 평소 미국 관리들의 당당한 어조와는 달랐죠. 이번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현장 공기가 풀렸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반응이었죠. 저도 놀랐어요. 미국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쓸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은 필요한 조치였다거나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입니다. 이런 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동맹국이라는 표현도 달랐어요. 평소보다 한국을 동등한 위치에서 언급하고 있었죠. 기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차관이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이라고요? 우리가 논의해야 할 다른 현안들이 있습니다. 다른 현안이라니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뭔가 딴 얘기를 꺼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방위비 분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위비 분담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저는 펜을 놓을 뻔했어요. 사과하러 온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기자들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어요. 한국 기자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위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지금 이 타이밍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현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은 것과 다름없었죠. 기자들이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반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리적 조정이라고요?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미국이 정말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사과하러 온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다니. 이건 외교적 참사였어요. 한국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했다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 한국 기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차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제야 분위기를 읽기 시작한 것 같았죠. 물론 먼저 이번 사건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이 이미 나가버렸거든요. 저는 지켜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급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현황이었어요. 숫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해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죠. 독일, 일본, 영국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세계 1위였습니다. 이게 맞나?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맞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어. 미군 기지의 전기세, 수도세는 물론이고 새 기지 짓는 비용까지 한국이 대고 있거든. 새 기지 짓는 비용까지요?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미군 기지 내 골프장 관리비, 미군 가족들 병원비, 심지어 미군 자녀들 교육비까지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후원이 아니라 온전한 부양이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퍼지자 한국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 났어요. 사과 대신 돈 이야기. 이게 동맹인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내는데 뭘 더 내라고? 미군 골프 장비까지 우리가 내고 있는데. 특히 군사 관련 커뮤니티 반응이 격렬했어요. 우리가 후원자인데 왜 모욕당해야 하나? 미군 없어도 우리 잘 산다. 동맹 재검토해야 할 때 됐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보통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에 대해 우호적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국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사과 대신 방위비를 논한다면 우리도 계산서를 보내야 합니다. 계산서를 보내자고요? 지난 70년간 우리가 제공한 부지비, 기지 건설비, 운영비를 다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거예요. 천문학적 숫자라고요? 그리고 한국 땅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미국이 받는 전략적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전략적 이익 계산이라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그 시간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사설을 냈어요. 동맹을 협상 카드로 취급하는 퇴행적 발상. 뉴욕 타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뢰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 오만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긴급 방송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오늘의 키워드를 확인했어요. 배신감. 온에어 사인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릭 스톤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까?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이 한국에 가서 유감이라고 말했어요.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한 발 물러섰구나 싶었거든요.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방위비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화면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현황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위 방위비 분담국입니다. 독일, 일본, 영국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미군 기지의 불빛조차 한국 세금으로 켜지고 있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사과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 추가 모욕이었어요. 30초가 남았습니다. 동맹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흥정거리가 아니에요.
사과 대신 돈을 요구하는 순간 동맹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오늘 미국은 스스로 동맹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돈으로 메울 수 없어요. 방송이 끝나고 제작진이 다가왔어요. 에릭,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어떤 쪽으로요? 대부분 한국을 지지하는 쪽이에요. 미국이 너무 했다는 댓글이 압도적이고요. 흥미로웠어요. 미국인들조차 이번 방위비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날 밤 몰스킨 노트에 새로운 줄들을 추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유감이었다. 순간 현장의 공기가 풀렸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방위비였다. 공기는 곧 얼어붙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위의 분담국이었다. 기지의 불빛조차 한국의 세금이었다. 사과 대신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신뢰는 무너졌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어요. 동맹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 흥정거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 미국은 더 큰 실수를 했다. 사과할 기회마저 스스로 망쳐버렸다. 다음 날 아침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알림은 BBC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BBC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 언론이 한미 관계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로이터였습니다. 수갑과 족쇄의 영상은 한국 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세 번째는 AP통신이었어요. 동맹을 모욕한 최악의 폭정. 최악의 폭정이라고요? 이건 정말 강한 표현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놀라운 건 모든 기사의 논조가 비슷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쪽이었죠. 오전 9시 CNN 편집국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에릭, 이거 봐요.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화면에는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미국은 필요한 기술과 투자를 스스로 거부했다. 독일 슈피겔 미국 스스로 발등을 찍다. 프랑스 르몽드 과도한 이민 정책이 경제와 충돌했다. 영국 가디언 이대로라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 세계 언론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하는 건 언제 이후 처음이지? 동료가 물었어요. 이라크 전쟁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와 비교된다고요? 그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을 때였는데 말이죠. 오전 11시 더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 기자가 다가왔어요. 에릭, 독일 쪽에서 흥미로운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프랑크푸르트 투자은행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야. 비공식 접촉이라고요?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확인된 건 아니죠? 물론이야. 하지만 여러 소스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흥미로웠어요. 공식 발표가 아니라 은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죠. 오후 1시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파리 경제개발청 관계자가 한국 상공회의소에 비공식 서신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유럽 진출을 고려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래요. 특별한 지원이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어요. 오후 2시 인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인도 언론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한 정부 관계자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신가요? 세제 혜택, 토지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법적 보장을 약속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법적 보장이라는 표현이 날카로웠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오후 3시 베트남 쪽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치민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구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확인된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래요. 오후 4시 가장 놀라운 소식은 중동에서 왔습니다. 두바이의 한 대형 투자회사 CEO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언제요? 이번 주말. 그것도 극비리예요. 극비리에 방문한다고요? 목적이 뭔가요? 한국의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래요. 중동 진출 관련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24시간도 안 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세계가 정말로 움직이고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오후 5시 미국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긴급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이탈 움직임, 미국 경제에 치명타 될 수 있어. 기사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만 1,000억 달러를 넘는다. 이들이 모두 철수한다면 미국 제조업 부활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1,000억 달러라고요? 이 정도 규모인 줄은 몰랐어요. 더욱 우려스러운 건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한국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가능성이라. 저는 이미 그 징조를 봤어요. 일본 도요타에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발언이 나왔거든요. 대만 TSMC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후 6시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성명을 냈어요. 동맹을 잃으면 일자리를 잃는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역사적 실수라는 표현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오후 7시 저는 책상에 앉아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부터 정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24시간, 한국을 향한 조용한 러브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계는 조용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 울린 족쇄 소리가 모든 걸 바꿨다. 첫 문장을 쓰고 잠깐 멈췄어요. 이 표현이 맞나 싶어서요. 24시간.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움직였다. BBC부터 로이터까지 모든 언론이 한국을 지지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다.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프랑크푸르트의 투자은행들이 움직였다. 파리의 관료들이 서신을 보냈다. 뉴델리의 관리들이 인터뷰를 했다. 호치민의 산업단지가 특별구역을 검토했다. 두바이의 투자가들이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이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도 있었지만 여러 소스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실수하기를 말이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써봤어요.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다. 70년간 한 방향만 바라보던 나라가 이제 360도 모든 방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수갑과 족쇄의 영상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다. 미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었다. 24시간 만에 투자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칼럼을 다 쓰고 나서 몰스킨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야 했어요. 수갑과 족쇄의 영상은 세계인의 눈에 미국의 민낯을 드러냈다. 세계는 한국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24시간 만에 투자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다. 한국이 움직이는 곳, 거기가 곧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어요. 미국이 잃은 건 돈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칼럼을 에디터에게 보내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하루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 한 대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기체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기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CNN 촬영팀과 함께 공항 취재진 구역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비행기에 316명이 타고 있다고? 카메라맨이 물었어요. 네, 조지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에요. 7일 만에 귀국이군요. 7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7일 동안 한미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첫 번째 승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갑에 채워져 끌려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당당함이었어요. 공항 로비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들, 아이들, 부모님들. 모두 태극기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재회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와 포옹하는 순간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박수였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거든요. 존엄을 되찾고 돌아온 귀국이었어요. 공항 밖 상황도 특별했습니다. 인천공항 진입로 곳곳에 시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손에는 태극기와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한국.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이제는 당당한 한국이라는 현수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몇몇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왜 나오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래도 당당하게 돌아와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돌아왔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또 다른 시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굽신거릴 필요 없다고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시민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서울 시내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광화문 전광판에는 귀국 소식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한국의 커뮤니티와 국회 내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점검해봐야 할 게 있다. 미국인 불법 영어 강사들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미국인 불법 영어 강사 전수조사라고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에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상호적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어요. 이제 한국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최근 다시 이슈가 된 방위비와 주한미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관계를 거부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기업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대차에서 성명을 냈어요. 우리는 미국보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겠습니다. 미국보다 안전한 투자처라고요? 이건 사실상 미국 투자 중단 선언이었어요.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파트너라는 표현에서 미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9시 온라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주요 커뮤니티들을 확인해봤더니 놀라운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시는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갑이다. 동맹은 이제 선택사항. 동맹이 이제 선택사항이라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70년간 절대적이었던 한미동맹을 선택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거였죠. 심상치 않은 한국의 반응에 미국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거세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하나가 성명을 냈어요. 동맹을 흥정거리로 삼은 건 역사적 실수였다. 역사적 실수라는 표현이 강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였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관계를 망쳤다. 스스로 관계를 망쳤다는 자성의 목소리였어요. 심지어 보수 논객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 제조업 부활은 없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활은 없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CNN 사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에릭, 한국 여론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동료가 물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무슨 뜻이야? 70년간 억눌려 있던 자존심이 터져나온 거죠. 자존심이 터져나왔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그럼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까? 재정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규칙을 정했다면 이제는 한국도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칼럼을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다. 한국의 존엄이 돌아온 것이었다. 첫 문장부터 강하게 시작했어요. 316명의 엔지니어들이 7일 전수갑에 채워져 끌려갔을 때 그들은 범죄자 취급받았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영웅으로 돌아왔다. 범죄자에서 영웅으로의 변화를 강조했어요. 무엇이 바뀌었을까? 한국이 바뀌었다. 더 이상 모욕을 참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핵심을 짚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미국인 불법 체류자 전수조사를 논하고 있다. 정부는 존엄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기업들은 미국보다 안전한 곳을 찾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변화들을 나열했어요. 이제 우리는 동맹의 이름으로 모욕당하지 않는다. 존엄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다. 비행기에 새겨진 태극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다. 미국은 이제 배워야 한다. 동맹의 진짜 의미를. 칼럼을 완성하고 몰스킨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했어요. 비행기에 새겨진 태극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이제 우리는 동맹의 이름으로 모욕당하지 않는다. 존엄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다. 미국은 이제 배워야 한다. 동맹의 의미를.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 한국은 세계에게 보여줬다. 진정한 강국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존경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316명이 돌려준 건 자존심이 아니었다. 미래였다. 오히려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인해 미국 정치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한국 투자를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거든요. 110억 달러 프로젝트가 멈춰 있다고 한 하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소리쳤어요. 조지아 주민들 일자리가 3만 개나 날아갔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 3만 개 일자리.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정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 복원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협상 계획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다고요? 이 짧은 대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에 기자들이 몰렸어요. 미국 복귀 계획은 언제쯤 검토하실 건가요? 세계는 넓고 미국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계는 넓고 미국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런 당당한 답변을 한국 기업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LG도 비슷했습니다. 조지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바뀌었다는 걸요. 예전 같았으면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바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더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저는 마지막 칼럼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는 칼럼이었어요. 제목부터 정했습니다. 조용한 강자의 메시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첫 문장부터 확신에 차 있었어요. 110억 달러. 이 숫자가 멈춰 있는 동안 미국은 아우성쳤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다. 대조를 강조했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핵심을 짚었어요. 독일의 러브콜, 인도의 제안, 베트남의 손짓. 세계가 한국을 원하고 있을 때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구체적인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사과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존중이 이끌어내는 것이다. 시놉시스의 트리거 문장을 활용했어요.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개인적 소감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7일 전 족쇄에 묶여 끌려간 엔지니어들. 그들이 돌아온 건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다. 한국의 품격이 돌아온 것이었다. 감동적인 마무리로 끝냈습니다. 칼럼을 올리고 나서 댓글 반응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누가 갑인지 똑똑히 봐라. 이 댓글이었어요. 일주일 전 조지아 사건 직후에 올라왔던 바로 그 댓글이었죠. 지금 이 댓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이 리트윗하고 있었거든요. 예언이 현실이 됐다. 진짜 누가 갑인지 이제 분명해졌네. 한국이 이렇게 강했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뉴욕 증권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었어요. 조용한 한국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했다. 뉴욕 타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신뢰를 잃었다는 미국 언론의 자성이었어요. 그날 저녁 CNN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어요. 에릭, 정말 대단한 일주일이었어. 한국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조용하지만 강하다는 게 이런 뜻인지 처음 알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나라였어요. 미국이 그걸 몰랐을 뿐이죠. 준비된 나라였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몰스킨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핵심을 정리했어요. 110억 달러의 멈춤이 말보다 강력했다. 사과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존중이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네티즌 한마디가 세계의 주제가 되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된 나라였다. 미국은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의 기준이 바뀐다. 한국이 그 기준을 만들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족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자존심으로 끝났습니다. 모욕에서 시작된 사건이 존경으로 마무리됐어요. 한국은 세계에게 증명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사과를 받아낸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는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